네, 사연관의 더블체크 시간입니다.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여러 추천주 가운데 또 날카롭게 한 번 더 짚어볼 부분들 확인해보고 있죠.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디테일한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증권방송에서 제시됐던 여러 추천주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흑자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H증권 방송에서는 SKC를 추천했고요. 또 H증권 방송에서는 성광밴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증권 방송에서는 랩지노믹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C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증권 방송 추천주로 이 3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롯데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동박 쪽에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쟁이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시장에서 네. 더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고가가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2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반토막 이상 이런 대형주에서도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좀 보여준 종목이에요. 일단 저는 조금 동상이몽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장기 이평선 120월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전자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 또 깨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이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보면 일단 동박부문 호조 이건 좋습니다. 3분기 매출액 8,26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880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와 말레이시아, 폴란드 동박공장 건설하면서 연간 25만 톤 규모로 증설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북미 투자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PER 10배 수준으로 극저평가다라는 평가를 좀 내려주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있고요.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화학 사업 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필름 같은 산업 소재, 거기다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산업, 세라믹 파츠라던가 CMP 이런 쪽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신설된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2조 7천억의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줬어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13%,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2위와 3위는 중국 왓슨, 대만 창춘인데 한 19%, 18%씩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SK 넥실리스가 22%로 1위를 하고 있는데 2위와 3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롯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자금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롯데에서 2차 전지를 하겠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의 투자를 보게 되면은 전액 유기용매 그리고 분리막 소재, 바냐듐 이온 배터리, 양극박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을 인수한 것도 전체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넥실리스 동박에 70%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앞으로 캐파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공급처로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동박 매출 비중 SKC 55% 수준까지 확대가 됐어요. 밸류 리레이팅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게 되면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PER 30배 정도를 보통 적용받아왔던 것 같아요. 동박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사업 부문별 그리고 이런 동박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을 봤을 때에는 한 13배에서 15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롯데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최근 이틀은 외국인에서 강한 매도 전환이 있었습니다. 120억, 130억씩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 흐름은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주봉이나 일봉상에서는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벌써 60월선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는데 이 흐름들이 단기 반등하려다가 지수와 똑같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60월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악화 흐름들이 나오면서 6만 원 부근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8,000원, 8만 원으로 좀 주셨죠. 근데 그 부분들은 조금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악화되었을 때 120월선이 위치해 있는 6만 원 부근에서의 지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C에 대해서는 동상이몽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또 H증권 방송의 목표 주가가 거의 지난 6월 수준의 주가 네,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60개월 선의 지지 여부, 수급 반전 확인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H방송의 추천주인 성광밴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사실 8월부터 정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관련한 리포트도 있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의견 일치 부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가격 전략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용접용 관이음새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예요. 일단 조선주, LNG, 카타르, 발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피팅 쪽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조선 쪽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하고 실적이 펌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수주가 1분기에 700억이 넘을 것 같고요. 2분기에도 710억 수준으로 급증을 하면서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 그만큼 모든 업황들이 이런 관이음새의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기업의 업력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80년에 설립이 되면서 42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과거에는 탄소광 중심 배관용 자재였는데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재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술력 바탕으로 수입 제품을 대체해온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피팅 기업의 숫자들이 어떤 굉장히 혹한기를 거치면서 많이 조정이 됐어요. 구조 조정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살아남은 업체들이 시장의 파이를 더 크게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광이랑 성광밴드 포함해서 글로벌 4개사 정도가 지금은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카타르, LNG선 이런 쪽들 발주 나오고 있고요. 북미 쪽에서도 일단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LNG 쪽으로만 한정 지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적이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8% 증가했는데 그쳤는데 영업이익은 180% 굉장히 크게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작년 4분기까지 사실상 영업이익에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2분기 같은 경우에 8억의 적자가 발생이 됐고요. 3분기에는 31억 그리고 4분기에 36억의 적자가 발생이 되면서 연속적인 적자를 보여주다가 이런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면서 올해 1분기에는 31억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2분기에는 87억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유럽연합 쪽에서도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북미 쪽의 LNG 수요를
유럽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어떤 터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피팅 관이음새 이런 쪽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의 수주 굉장히 많이 달성했고요. 이게 2013년 4분기 이후로 최대 수주 실적을 분기로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업황이 모든 것들이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가지고 있고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유보율이 3,100% 이상인데 부채 비율은 13%에 그칩니다. 굉장히 유량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눌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사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손절가를 13,000원으로 주셨어요. 이게 사실상 월봉으로 120월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자체가 120월선이 깨지고 비록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만한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리스크가 해결된 부분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고 현재가 부분부터 오히려 저는 손절가를 제시하신 13,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쪽으로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이상권 1차적으로 잡아보고 향후에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서 충분히 추가 상향은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성광 밴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고요. 13,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고 1차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제시해 주시되 향후에 추가 상향 가능성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증권방송의 추천주 바로 랩지노믹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메릴랜드 주지사와도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일단은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키트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회사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진단키트 코로나 끝난 이후에 물론 다른 거 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라는 한계만 가지고서는 향후에 성장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이 진단키트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M&A라던가 활발한 어떤 다른 활동들,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체외 진단키트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진단키트 사업 성장성은 아시다시피 정체가 일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클리아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험실의 표준 인증 연구실이에요. 이런 쪽에 지분 100%를 최근에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가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미국 FDA의 어떤 허가 절차 없이 미국 쪽의 유통망을 가질 수 있고 허가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근데 정말로 향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굉장히 시너지가 유기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추가적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대형 클리어랩을 추가로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미국 쪽에 진단시장 진출할 수 있는 전략, 교두보를 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의 메릴랜드주, 미국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미국 진출 및 투자 협력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자체적인 생산 시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게 요즘에는 무조건 메이드 인 US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면서 자체적인 클리어랩을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R&D 통해서 제품군 포트폴리오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체외 진단기기 시장 비중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요.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으로도 5% 이상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시장,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본 부분들은요. 올해 1분기까지는 성장성이 사실상 크게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성장세가 2분기부터는 일단 꺾였습니다. 1분기 매출이 800억, 영업이익 502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분기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2분기 들어오니까 매출이 300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에서 54억으로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정말로 큰 폭의 감익이 일어났다. 일단 진단 키트 쪽으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분기에는 고마진 진단 서비스가 많이 나가면서 63%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25% 밑으로 떨어졌고요. 1분기는 뭐 확진자 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폭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어랩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 가장 큰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진출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요.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게요. 월봉상으로 가장 하단 쪽에 위치해 있는 60월선 5,800원 부근이에요. 여기 정도까지 열어놓으실 때 조금 더 밑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한 5,500원, 5,000원대 중반까지 열어놓고 매수는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7,500원 매물대까지 보시되 만약 여기가 강하게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9,000원까지도 목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나서고 있는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차로는 7,500원, 2차는 9,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총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더블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